자, 클락 제너레이터 VCN압 체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핀맵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쓰는 여기 쓰는 지금 소자는 ICS9LPR S512라는 그 품번인데, 이걸 데이터 시트를 찾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핀맵이 나옵니다. 여기 3번 핀, 이게 VDD가 보통 이제 VCC, VDD를 많이 쓰는데, 뭐 VDD는 드레인 전압이다, VCC는 뭐 컬렉터 전압 이렇게 있는데, 보통 VCC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얘한테 이제 VC 전압 공급되는 3번 핀이에요. 그죠? 그래서 VC 전압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 동작이 잘 되는 건 관계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쪽에 주파수 말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이제 먼저 뭘 재야 되냐면은, 얘 전자소자를 갖다가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VC 전압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PWM도 VC 전압 들어가면 동작 안 하죠. 그러니까 요 재야 되는데, 얘가 보통 3.3V가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3번 핀이에요. 근데 여기 핀이 굉장히 가느다랗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보여주면요, 굉장히 이 핀들이 아주 가느다래요. 이게 잘못하면 쇼트가 나면 이 칩이 진짜 나간단 말이죠. 이게 나가요. 여기서 보면 이 핀들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리드봉을 대고 이 체크하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랑 요 3번 핀이랑 연결된 그 회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VC 전압이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죠? 컨덴서라든가 칩 컨덴서라든가 아니면 칩 코일이라든가 이걸 통해 들어간다 그랬죠. 걔랑 연관된 걸 찾아보면은 바로 거기 나오죠. 이걸 어떻게 찾냐? 디지털 테스트에 부자 모드로 놓고요, 그 핀에다 놓고, 아니면 여러분 브러쉬 공법을 알려드렸죠. 해가지고 체크랑 부자가 올리면 걔랑 연결된 거죠. 이 핀을 찍으면 잘못하면 이 핀이 너무 이게 가느다랗기 때문에 양쪽 핀하고 쇼트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뭐 이 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회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연관된 회로 쪽을 찍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메인보드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모니터라든가 TV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소자들이 이 SOP 타입이라든가 QFP 타입 중에 소자 중에서 굉장히 리드가 가느다랗고 촘촘한 것들이 있어요. 환장하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연관된 회로 쪽에서 찍어야 돼요. 그죠? 많이 뭐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 많이 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잘못하니까 빠직 소리가 나더라 보면 자기가 잘못 쇼트가 된 거죠, 다리와. 그래서 요 3번 핀 VDD 전압, VC 전압 재보니까 3.394가 들어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VC 전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클락 제너레이터가 동작하려면 클락 회로에서, 클락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클락 제너레이터 대자 동작하기 위해서는 VC 전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394 나왔죠. 이게 체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클락, VC 전압만 들어온다고 해서 클락 제가 동작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데스크탑 파워 버튼을 누르면 뭡니까? 파워 시그널을 가지고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PG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8번 회색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 회색 단자를 통해서, 그죠?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 습니까? CPU 사우스 노스로 들어가면서 사우스 브리를 통해서 PG 신호가 바로 이 PG 신호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그죠? 여기 보면 뭐 파워굿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18번 핀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18번 핀. 18번 핀을 바로 재면 안 되겠죠. 이 다리가 촘촘하게 쇼트가 나기 때문에 18번 핀과 연결된 쪽을 재보면은 어떤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럭 제너레이터도 동작해도 돼. 그런 신호를 사우스에서 줬단 말이죠. 그래야 얘 승인을 받아야 얘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전원을 넣게 되면 바이오스가 바로 기동합니까? 그죠? 칩 이네이블 1번 핀에다가 칩 이네이블 신호를, 그죠? 인가를 해야 바이오스가 나 선택됐어 하고, 그죠? MC 바이오스가 동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SPI 플래시 롬이 동작을 한단 말이죠. 그 1번 핀 칩 이네이블 핀이죠. 1번이. 그걸 통해 동작하듯이 클럭 제너레이터 마찬가지로 이 PG 신호가 이쪽으로 클럭 제너레이터 쪽으로 들어가야지 얘가 그때 동작을 내부에 주파수 변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봐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이게 PG 신호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내부의 주파수 변화를 거쳤어요. 자, 14.318에 클락이 제공되고
V신호 3.3V가 들어가고 사우스 브리지로부터 너 동작해도 좋아하는 PD 신호를 받았단 말이죠. 한 1세 신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받았다면 이제 내외 주파수 분할을 해서 이 회로가 동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뭔가 거쳐서 CPU에도 주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도 주고 PCI 슬롯에 막 줄 거 아닙니까?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그분 아무거나 한번 재보는 거예요. 자, 60펌핀을 재봤어요. 이게 아웃풋 신호죠. 이게 그 클락 쪽인데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나온 이제 클락이죠. 이게 제공되는 클락인데 한번 재봤어요. 이 클락 신호가 나오겠죠. 파형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호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신호 파형이 아예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이 회로가 문제거나 뭐가 문제겠죠. 이 칩이 그 전자 소자가 이 소자가 문제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된 회로 쪽에 놓고 해야 된다. 이 핀에서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클락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14.318MHz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내외 주파수원을 분할을 통해서 해당 어떤 그 소자에 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 핀이 있는데 이 핀을 한번 찍어 보니까 이 클락이 나오겠더라. 그러면 얘는 정상이겠죠. 안 나온다? 문제죠. 야, 내부 회로가 동작이 안 되고 있구나. 회로가 어떤 부분에 이제 회로가 여러 개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망가졌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CPU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소켓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478서부터 해가지고 775서부터 해갖고 1151 소켓까지 나와 있는데 이 소켓에 보면 우리 소켓 핀맵들이 있어요. 그죠? 핀맵들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그죠? 이런 핀맵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CPU에 PD 신호가 들어가는지 알려면 우리가 이런 지그들이 필요해요. 이게 더미 CPU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거의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CPU 핀을 보게 되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핀이 어떻게 외울 거예요? 이걸 어디다 찍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핀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실제 모양을 보면요, 이 핀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PD 신호를 찍는다 어디다 찍겠어요? 이 핀을. 그죠? 이 BJ 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회로도 복잡해요. 이게 따라하기가 실상 힘듭니다. 이게 어디다 찍을 거냐고 이거를.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찍긴 찍어야 되는데 이 V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그죠? 아니면 뭐 PD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이 더미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더미 메모리, 더미 그래픽 카드 이런 지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걸 찍기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찍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요런 것들이 여기 이제 CPU의 더미 CPU, 이 CPU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미 CPU라고. 여기 보면은 찍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얘 뒤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775 소켓 들어가서 물리고 요거에다 찍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 항목을 찍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지금 보면 요런 것도 있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뭐 PCI 뭐 쪽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거기 어느 요소를 찍으라는 이런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찍기 위해서 이제 요런 이제 메인보드 쪽에 지그를 이용해서 더미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더미 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찍으려면 이게 찍을 수 있어요? 이 쇼트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측정할 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더미 카드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CPU 쪽에 PD 신호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미 CPU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 PD 신호라고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소켓에 장착을 해가지고 CPU가 똑같아요. 생긴 게. 그죠? 딱 홈에 딱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그죠? 파워 버튼을 누르고 이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 찍으면은 이 나오죠. 피지 신호가. 신호가 이렇게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휘가 필요한 거예요. 수리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피지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여기다 팬 연결하면 이 팬이 있잖아요. 돌아갑니다. 어? 팬이 쿨러가 돌아가요. 자, 이제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메모리도요, 여러분들, 여기 찍으려 그러면은, 못 찍습니다, 이거. 찍을 수가 없어요. 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메모리는 보통 보면 좌측부터 1번 핀이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DDR2 메모리죠. DDR2 메모리 240핀이죠. 240핀의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핀이에요, 좌측부터. 여기가 이제 그 120번 핀이고, 여기가 121번 핀이에요. 여기가 240번째 핀입니다. 이걸 찍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쉬어가 한번 찍을 거예요. 못 찍는다고. 현실상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펜 맵을 보면 뭐 VC장에 뭐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가 다 나오죠. 이걸 찍으려고 그러면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찍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핀 맵을 알았어. 하나 둘 셋 쉬어가지고 이걸 찍을 겁니까? 이건 못 찍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핀이 많죠. 240핀까지.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이게 이 더미 카드라 그래가지고 더미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다 장착을 하고, 자, 요 부분이 클럭이에요. 노스브리지에서 주파수 분할을 해서 클럭 제너레이터 주파수 분할을 해서 어디로 가면 노스브리지로 들어간다 그랬죠. 또 CPU도 다 들어간다 그랬죠. 노스브리지에서 바로 메모리 클럭을 노스브리지에 주는 겁니다. 여기 단자가 노스브리지에서 주는 메모리 클락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현실상 여기다 찍는다 그러면 이 숫자도 눈이 아파서 아마 요 핀 수도 못 셀걸요. 그러니까 이런 더미 카드를 꽂고 이런 더미 카드 여기다 장착을 하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파형이 나오죠. 노스브리지에서 준 메모리 클락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동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 이런 카드들을 보통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현실상 이 찍기가, 물론 가능은 하겠죠. 자, 이 클락 단자가 몇 번 핀이지? 하나, 둘, 셋 찍어가지고. 근데 이게 핀이 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이 핀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미 메모리 카드를 꽂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렇게 파형을 측정해주죠, 클럭을. 이 파형을 왜 측정하냐고요? 자,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각 장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메모리는 뭡니까? 노스브리지에서 클락이 제공되겠죠. 근데 클락이 안 들어온다면 노스브리지에서 제대로 또 클락이 노스브리지가 문제가 돼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거 제대로 들어오는지 클락을 측정해야지 이 클락 신호에 메모리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제공을 한다. 그죠? 주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 보러 갔는데, 그죠? 오케스트라에 이 주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파형이 나옵니다. 주의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자, PCIe도 마찬가지예요. 이 핀이 있는데 A열과 B열 핀이 있는데 이걸 언제 숫자를 외우겠어요. 그죠? 자, 이게 PCI 익스프레스 16 저 그래픽 포트입니다. 이게 우측부터 이게 A열 1번 핀이에요. 이 맨 밑에가 81번 2번 핀입니다. 좌측에 있던 맨 밑에가 뭐냐면 이게 B열 1번 핀이에요. 이게 82번 핀이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 측정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굉장히 작업성이 떨어진다. 그죠? 이 핀맷도 마찬가지에 굉장히 많은 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핀이 있는데 언제 이걸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가져서 찍을 겁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더미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그런 더미 카드가 나온 겁니다. 여기다 딱 넣고 여기가 지금 클럭을 재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 금도금이 돼 있어요. 홈에 딱 되면 홈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재면은 클럭 파형이 나오죠. 이렇게. 아, 정상적으로 지금 클럭 제너레이터로부터 정상적인 클럭을 받고 있구나. 그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뭐 전압 재는 것도 있어요. 전압 재면 전압이 또 나오겠죠. 그 뒤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 정상인데 왜 그래픽카드 동작 안 하지? 클락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꽂아 측정했을 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정상인데 그래픽카드 자체가 뭐 문제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찍는 거겠죠. 추정 60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자, PCI 슬롯. 이건 현재는 이제 많이 안 쓰지만은 고가 보드에서는 예전 사용자들 배려해서 이게 슬롯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쓰죠. 또 많이 쓰는 건 왜 쓴다 그랬습니까? 옛날 공장에 그 CNC 기기 같은 이 고가의 장비들은 옛날 그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다 PCI나 아니면 ID 포트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쓰고 있어요. 근데 현재 나온 이제 좀 저가 보드들은 이걸 생략하기 위해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얘도 만약에 A열과 B열이 있어요. 이게 우측이 뭐냐면 A열 맨 위가 1번 핀이고 여기가 1번 핀이 아니라 항상 위가 1번 핀입니다. 그죠? 이쪽이 지금 그 랜 포트 있는 쪽에 지금 뭐 키보드 마우스 꽂는 쪽 이쪽 부분이 1번 핀이에요. 항상 1번이고 맨 끝이 62번 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B열에 보면 여기가 맨 위에가 1번 핀이고 밑에 62번 핀이에요. 이걸 세 가지고 측정하는 거 어렵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핀맵을 우리가 보고 알았어요. 그죠? 몇 번 핀을 찍어야 되는데 알았어. 도저히 숫자 세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PCI 더미 카드라고 그랬죠? 이걸 꽂아가지고 여기다 꽂는 겁니다. 자, 여기 33메가가 나온다 그랬네요. 딱 여기다 측정을 합니다. 여기야. 딱 찍었더니 뭡니까? 여기 33메가로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클락 제너레이터가 14.318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각 장치를 공급을 한다 그랬죠. 그 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PCI 슬롯 쪽으로 33MHz의 얘 동작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사운드 카드를 꽂았다 아니면 랜 카드를 꽂았다 그러면 뭡니까? 이 33MHz의 고정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이 만약에 랜 카드라면 랜 카드 동작을 하는 거겠죠. 찍으면 나오죠. 그죠? 33MHz라고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찍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한자로 돼 있어서 저 골치 아프지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게 마카펜으로 칠해놨죠. 왜냐면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뭐 보면 뭐 마이너스 12V 여기 마이너스 12V 있죠. 우리 녹색 단자 파워 커넥터 쪽에 파란색이 마이너스 12V라고 했죠. 이 마이너스 12V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게. 왜 쓰냐고 물어보면 답변 못해요. 왜냐면 무슨 용도 내가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2V 쓰네요. 여기 찍으면 마이너스 12V가 나오겠죠. 테스터로 찍으면. 하지만 여긴 클락이니까 파형이죠. 그죠? 발진 주파수를 재는 거니까 테스트 하기 전 발진 파형 안 나오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찍는 거예요. 이 발진 파형 나오는 데는 이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PCI 쪽에 주파수 분할 클럭 제너레이터로부터 주파수 분할을 거친 파형들이 제대로 지금 각 장치에 공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단계죠. 예. 자, 고장 수리 시에 사용할 지그 주요 측정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인보드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카드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는 꼭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 메인보드는 모든 회로들이 통합으로 한 PCB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에서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론 자체도 다른 것에 비해서 무지하게 복잡을 해요. 그죠? 제가 아마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을 한다면은 제가 강의를 못 할 거예요. 그죠? 좀 더 아주 제너럴한 건 아니지만은 한 중급 정도의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거 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포스트 카드, 파워 셀프 테스트 카드라는 이런 메인 보드 고장 진단기 같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개발돼서.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넣게 되면 뭐라 그랬죠? CPU가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먼저 CPU는 뭡니까? 바이오스 의뢰를 한다 그랬죠. 바이오스 코어라는 걸 바이오스 코어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스는 안에 내부에 3개의 루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타트업 처리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 처리 루틴. 그 중에 스타트 처리 루틴에 있는, 그죠? 롬 바이오스 포스트 루틴을 갖다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뭡니까? 이 주변 기기 하드들 이런 것들 이상이 없는지를 이 롬 바이오스 포스트 루틴에 의한 이 프로그램이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할 때 뭡니까? 그 어드레스 값이 여기 16진수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쭉 번호가 16진수 값이 쭉 변하면서 모니터에 무슨 뭐 바이오스는 뭐고 해서 부팅이 된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건데 화면 무현상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에 아무 글자도 나타나면서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얘도 어느 숫자에서 멈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포스트 루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는데 얘가 도대체
다음 단계를 통과 못하게끔 여기가 고장 부위야. 그러면 거기서 섰단 말이죠. 그 부위가 바로 뭐냐면 고장 부위다. 그래서 그 16진수 값을 포스트 코드를 읽어가지고, 그죠? 읽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위겠다 하고 대충 이제 감을 잡아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정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어드레스 값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 16진수 값입니다. 이게 액정에 표시되는 값이. 그죠? 여기가. 그래서 바이오스를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루틴이라고 그랬죠. 얘는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 쪽에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도 바로 이 기계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용자가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이 레벨 랭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것은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고요. 이 기계어 프로그램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전문가들이 짜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예전에 C라고 되어 있는데 C 아니면 다른 언어로 되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루틴 갖고 해준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뭐 내가 야 프린터 출력 좀 해. 나 저기 있는 어떤 내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 거기 있는 사진을 띄워봐 하는 것은 CPU가 하는 것이 아니고 CPU는 얘한테 바이오스한테 의뢰해서 이 서비스 처리 루틴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프린터의 데이터를 찾아서 프린터 출력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를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를 또 뭐라 그러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자, 메인보드가 화면 무현상이야. 아니면 전원 무현상은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체크할 수 없죠. 화면 뭐야? 어느 부위가 고장일까? 이 고장이 아니라면 얘가 계속 진행이 돼서 어느 에서 멈춥니다. 멈추면 뭡니까? 바로 화면이 벌써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숫자가 멈췄어. 멈췄으면 뭡니까? 그 멈춘 부위가 고장이에요. 그죠? 자, 전원을 이제 다시 인가를 합니다. 파워 온 버튼을 누르는 거죠. 자,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해서 각 장치로 주고 클럭 제너레이터 동작을 하고 해서 각 장치에 클럭 주고 막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포스트 루틴이, 그죠? 바이오스에 내장된 포스트 루틴이 동작을 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부위가 멈췄다. 그 부위가 이제 고장 요소겠죠. 요거는 이제 참고, 물론 그 메이커에서는 삼성 뭐 이런 메이커에서 OEM 바이오스를 해가지고 좀 틀린 값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 용도로 쓰는 거지 이걸 맹신해 갖고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직을 쓸 때 뭐 맹신을 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직을 하는 게 이 설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또 틀리겠죠. 이건 이제 다른 포스트 카드인데요. 이 중에 이제 번호가 쭉 가죠. 이렇게 D. 이 D는 지금 뭐 저쪽에 뭐 메모리를 통해서 나왔다. 뭐 38번이 나왔다는 거 벌써 화면에 뜬 겁니다. 지금 0번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값을 이걸 보고 그죠?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포스트 카드를 구하면 한번 실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에 놓고 한번 얘를 꽂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건 뭐냐면 CPU가 바이오스 콜에서 그죠? 이 지금 롬 바이오스 처리 루틴을 그죠? 불러서 걔가 실행되는 거다. 멈춘 단계는 뭡니까?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체크할 때 어느 부분에 그죠? 고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 하는 거라고 보고 그 고장 부위를 갖고 우리가 이제 집중 추적 죽시문을 해서 고장 요소를 찾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요. CPU가 옛날에는 478 같은 경우는 CPU에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어서 이 소켓 자체는 크게 뭐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오면서 이제 이 소켓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CPU에는 다리가 없고 CPU 소켓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전 같은 데는 CPU에 다리가 붙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 젖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 휘거나 아니면 젖불이 나게 되면 CPU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얘가 또 이 CPU 소켓 자체가 BJ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 볼랍으로 돼 있어서 밑에 볼랍으로 붙어 있습니다. 열이 받게 되면 이게 볼랍이 떨어지겠죠. 그럼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PU도 아주 은근히 이 젖불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래 쓰다 보면 요게 100% 금도금이 돼 있는데 얘도 이제 뭐 때가 끼거나 먼지 내서 접촉 불량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접전부활제 많이 쓰죠. 접전부활제. 우리 모니터 수리 할 때 LVDS 케이블 많이 쓰죠. 접전부활제로 이제 요 녹을 갖다 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용도를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됐을 때는 이게 젖불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눈으로 이거 확인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못한다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면 CPU 소켓 젖불 테스터라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젖불 테스터기, 요런 걸 쓴단 말이죠. 요런 거를. 그래서 요 LED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쭉 불이 들어오는데 이 LED에 불이 꺼진 부분은 바로 젖불, 소켓 젖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핀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적벽 불량이 되거나 아니면 밑에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BGA 볼랍이 회로하고 소켓 자체 뜬 겁니다. 오픈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 노스 브리지가 여기 있죠. 요즘은 노스 브리지가 없다고 그랬죠.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CPU와 속독자를 줄이기 위해서, 버퍼링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CPU 안에 노스 브리지가 요즘 다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그거를 DMI 기술이라고 그런다.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단계를 얘를 거쳐서 이 그래픽을 거쳐서 출력이 되는데 이 단계를 없애버렸어요. CPU의 내장이니까 바로 한 단계로 완스톱으로 처리해버리는 걸 바뀌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DMI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스브리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노스브리지가 젖불이 나더라도 이 소켓에 불이 안 들어오는 불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 노스브리지 손을 꾹꾹 눌러서 하면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얘가 젖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히팅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BGA 리역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 예, 이 젖불 많이 납니다 이거. 얘하고 노스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CPU하고. 그죠? 연관돼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나게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돼도 이 회로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그러면 얘가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노스브리지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젖불 날 이유는 없겠죠. 사실은 이 소켓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할 때 이 CPU 젖불 테스터기를 쓴다 이거죠. 이런 지그들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미 CPU, 그죠? 이 피지션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이 핀 중에서 어디다 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이 더미 CPU가 이 노트북 서부터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만들겠죠. 만드는 데서. 이게 더미 CPU예요. CPU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꽂고 요 펜도 하잖아요. 파워 버튼 누르게 되면 CPU가 동작을 해요. 펜도 돌아갑니다. 이 전압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핀 부분에 실질 될 수 없으니까 얘가 요 부분을 핀을 갖다가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놨어요. 이 홀에다가 대면, 그죠? 오실로스코프에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테스터기에 리드봉, 그죠? 프로브를 여기다 댔을 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은 이 더미 CPU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있으면은 여기 측정하기가 좋겠죠.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다 대고 측정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실물을 보여드린다면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뒤에는 이 지금 이 CPU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도금이 돼 있어요. 이게 똑같아. 핀 다리처럼 여기 노치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위치가 이렇게 금도금이 돼 있어요. 홀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찍는 거 이런 데다가, 그죠? 홈, 이 금도금이 돼 있죠? 이 홈이 파져 있어요. 여기다 대고 풀업을 대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신기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 이제 뭐냐면 확장 슬롯 및 메모리 측정의 더미 카드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떻게 지을까요? 핀을 여기서부터 A열, B열 이거 눈으로 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 저도 한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진짜 실제 세워봤는데 저도 이제 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눈이 아파서 도저히 못 세겠더라고요. 세고 나서 잊어먹어 첨토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장 슬롯에 대한 이 더미 카드들이 나온 건데 보통 보면 이제 메모리 더미 카드, 그 다음에 PCI 그래픽 더미 카드, PCI 더미 카드,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걸 갖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꽂아가지고 이제 여기 재는 거죠. 클럭을 잰다든가 뭐 전압 측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재면은 편하겠죠. 만약 여기다 꽂고 했을 때는 이 핀을 보면 잘못하면 안에 핀이 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또 갈아야 되는데 이거 가는 것은 딥힌 게 아니면 갈기가 힘들죠. 또 이것도. 자, PCI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A열, B열 쪽이 세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미 카드를 장착해 가지고 이제 뭐 클럭 신호라든가 리셋 신호라든가 아니면 VCC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측정 부위는 이렇게 마카펜으로 칠해놓은 거죠. 이렇게 측정 부위를.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메모리도 여기다 보면 이렇게 마카펜을 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VCC 전압과 클럭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PG 신호는 제가 아까 이렇게 측정한다 그랬죠. PG 신호는 여기다 측정하면 이게 더미 CPU를 꽂고 장착을 하면 이게 측정한다 그랬죠. 메모리 클럭 파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는다 그랬고요. 그죠? 클럭 파형도 이렇게. 메모리 클럭 어디서 제공되냐? 노스브리에서 제공된다 그랬죠. 클럭 파형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메모리 VC 전압. 메모리 VC 전압은 지금 뭡니까? DDR2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8V가 들어가니까 여기 1.8V 돼 있죠. 여기 찍어오면 1.8V 정확히 나오죠. 요거는 이제 VC 전압이니까 테스트하기엔 관계없게 전압 측정하니까 이제 디지털 테스트로 측정하면 되겠죠. DC 모드로 놓고, 그죠? 요 그라운드를 딴 데 물리고, 그라운드 접지에 물리고, 적색 프로브를 여기다 댔을 때, 요 1.8V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찍으니까 1.8V 정확히 나옵니다. 클락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VC 전압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이건 문제 아니네. 쟀는데 이 전압이 뭐 0.2V가 나온다. 이 VC 공급되는 회로가 있어요. 여기 뭐 FET나 아니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RLC를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 회로를 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전압 안 들어가는 부분에 전원 회로를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PCI 클럭 마찬가지죠. 클럭을 재봤어요. 클럭을. 그죠? 이건 어디서 온다 그랬죠? 클럭 제너레이터로부터 주파수 변화를 통해서 이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이 필요한, 그죠? 동작 신호를 실어주기 위한 클럭이 필요한 이쪽으로 제공된다. 그죠? 여기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신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VC 전압이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 3.3V, 12V가 있네요. 이 다 필요한 전압들입니다. 이게. 자, 일단 3.3V 찍었어요. 정확하게 3.3V 나옵니다. 전원 회로 이상 없어. 12V 찍어야 나와. 이상 없어. 그래서 여기다 이 슬롯에다 찍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포기하고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 던져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PCI-E라는 VC 전압 체크하는 거고요. PCI 쪽의 클럭 파형. 지금도 아직까지 쓰는 슬롯이라고 그랬죠. 자, 얘는 33메가를 실어요. 어디서 제공된다? 클럭 제너레이터로부터 주파수 분호를 통해서 PCI 슬롯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주는데 얘는 33메가를 제공해 주고 있더라. 찍었더니 다 나옵니다. 클럭이. 이상이 없다. 자, 이제 VC 전압을 체크해 봤어요. 얘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 3.3V가 필요한 게 있고 뭐 2.5V가 필요한 게 있고 12V 필요한 게 있고 마이너스 12V 필요한 게 있어요. 다 찍어 봐야 되겠죠. 이 필요해요. 이 회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3.3V 찍어봤더니 3.3V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찍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찍어봐야 되겠죠? 찍어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VC 전압들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자, 소켓 접불 테스터기를 한번 실제 보죠. 이게 자꾸 CPU가 이상 작동을 해. 이게 제대로 지금 이 소켓에 물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핀이 지금 소켓에 붙어있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했더니 불이 다 들어와요. 그죠? 다 들어와. 이상 없어. 이상 없는데? 그러면 다른 쪽을 뒤져야 되겠죠. 이게 없다면 이 접불이 어떤 걸 우리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개 중에 보면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 있어요.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이제 제 멘트 중에 구독 클릭을 하니까 구독 클릭을 누르면 구독 클릭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게 이네이블 되는지 디세이블 되는지 보시고요. 구독 클릭 한번 한 사람은 구독 클릭을 안 눌러도 됩니다.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클릭한 사람 눌렀을 때는 구독 클릭이 해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 어떤 뭐 구독 클릭이 해제됩니다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구독자 수가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100명인데 갑자기 뭐 98명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못 누르신 분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하실 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